매일 파리나 벌, 애벌레, 나비를 쫓아다니는 아이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공부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꾸지람을 하는 부모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곤충을 연구하며 평생을 살아간 프랑스의 과학자 장 앙리 파브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와, 왕노래기 버린 먹이 까면 비단벌레를 사냥할 때 한 방에 침을 찌르는데 언뜻 보면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게 아니랍니다. 죽이면 먹이가 썩기 때문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 파브르 곤충기를 읽으면서 문득 곤충을 연구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곤충 연구는 왜 하는 거죠? 곤충은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 가장 다양한 동물군으로 100만 종이 넘는데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3천만 종으로 추정됩니다. 곤충을 연구하면 생물들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해가는지 놀라운 비결을 발견해 인간이 오히려 곤충에게서 큰 지혜와 영감을 얻는답니다. 예를 들어 추운 계절에 어떻게 곤충들이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파브르의 기록을 보니 많은 곤충들은 자기 체액을 글리세롤로 바꿔서 얼지 않는 부동액 상태가 되어 엄청난 추위에도 살아남을 수 있대요.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50배를 들고 꿀벌은 300배를 끌어당길 수 있대요. 이런 힘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또 곤충은 자연 생태계 기능에 정말 중요한 심부름꾼 역할을 해요. 꽃 피는 식물의 번식과 많은 과일, 채소, 견과류의 생산을 돕는데요. 곤충 연구를 통해 해충과 익충을 알아내 농업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기나 바퀴벌레처럼 위험한 질병을 옮기는 곤충도 있어서 우리가 꼭 잘 알고 대응해야 한대요. 곤충이 다양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때 우리 인간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요한 곤충들을 잘 관찰하고 기록해서 우리 인류에게 큰 과학적 깨달음을 준 중요한 분이 바로 파브르입니다. 장 앙리 파브르는 1823년 12월 21일 프랑스 중남부 아베이롱 현의 산악지대인 루에르그 지방의 아주 작은 마을 생레옹에서 태어났습니다. 파브르가 태어난 뒤 부모님은 도시에서 살았는데 형편이 많이 어려워져서 파브르가 4살 되던 해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파브르를 맡기셨대요. 아름다운 산과 키 큰 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서 호기심이 많은 꼬마의 어린 눈은 나비가 펄럭이고 개미가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들을 볼 때마다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파브르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곤충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는 파브르를 볼 때마다 설명도 잘해 주셨죠. 7살이 되자 생레옹에 있는 부모님께 돌아와 교회 학교에 입학했는데 부모님이 일이 잘 안 되어 계속 이사를 다니느라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아버지는 어린 파브르를 위해 동물 그림이 많이 들어간 책을 사주셨고 파브르는 이 책을 수백 번이나 보면서 스스로 그릴 길을 깨쳤다고 해요. 파브르는 호기심이 많고 관찰력이 좋았습니다. 호기심은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인데요. 어떤 사물이나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런 거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관찰력은 사물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곤충이 움직이지 않으면 죽었나? 라고 단순히 판단하지 않고 온도나 빛, 먹이를 줘보고 또 풀로 흔들어 보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죠. 무엇보다도 스스로 배움을 찾아가는 자기주도적 특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책에 있는 글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읽는지 어른들이 읽어주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문자랑 짝을 지어가며 글자를 익힌 것을 보면 공부 쪽에는 좀 소질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17살이 되던 1840년에 아비뇽에 있는 보클리즈 초등사범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한 것을 보면 배우고 싶은 소망이 많은 파브르에게 어려운 가정 환경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호흡하듯이 관찰했고 배움을 통해 나를 성장시켜 갔습니다. 파브르는 처음부터 곤충을 연구하는 학자였던 건 아니에요. 목갱 딴돈이라는 교수가 1851년도에 식물조사차 파브르가 살고 있던 코르사카에 왔다가 보름간 파브르와 함께 생활한 적이 있대요.
열정을 가지고 연구에 파고드는 파브르에게 연체동물 해부법을 가르쳐주면서 수학이나 물리학보다는 박물학자의 길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권유해줬대요. 이미 파브르는 식물과 곤충 연구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목갱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더 자신감을 얻어서 공부해서 박물학사 학위를 금방 취득했고 대학에서 박물학 교수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얼마 뒤 1853년 아비뇽 사범학교에서 물리학과 화학 담당 조교수로 임용이 되어 꿈을 이루기는 했는데 연봉 1600프랑에 불과해서 여전히 가난한 생활을 했대요. 한편 그 해에 첫 시집을 냈는데 파브르는 곤충학자로 활동하면서도 시집을 낼 정도로 예술가적 감수성도 풍부했대요. 시 쓰는 거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시집을 낼 정도로 글을 썼던 거죠. 무엇이든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졌던 파브르는 주위 분들이 볼 때도 많은 감동이 있어서인지 좋은 상을 받는 기회가 자주 생겼습니다. 까르빵트라에서 노래기벌을 연구해 발표한 논문으로 프랑스 과학원으로부터 실험 생리학상을 받았습니다. 1857년에는 가뢰라고 딱정벌레 목에 해당하는데요. 과변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곤충의 변태에는 과변태 방법이 존재하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것이었기에 당시에 큰 화제가 되었대요. 이 업적 덕분에 나중에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대요. 1858년에는 유명한 과학자였던 영국의 찰스 다윈과도 친하게 되었는데 다윈은 자신의 책에서 파브르의 연구를 대대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대요.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 간에도 큰 교류가 있었던 거죠. 한편 이런 학문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진정한 교수가 되려면 프랑스에서는 포미유지비, 즉 돈이 좀 있어야 했대요. 가난한 사람은 교수가 될 수 없으니 포기하라는 주위 학자들의 말을 듣게 되었대요. 지금 시대에 보면 정말 실망스러운 충고인데도 얼마나 파브르는 많이 속상했던지 그 뒤로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그래서 꼭두선이라는 식물에서 염료를 개발하는 발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또 화학실험책, 경제학, 문과학생을 위한 독서 독본 등 책을 정말 많이 썼는데 그중 33권은 프랑스에서 정식 교과서로 채택되기도 했대요. 저도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어려운 형품 때문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이 어려움 덕분에 오히려 파브르 선생님이 수많은 학문을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그 저력을 키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파브르에게는 특별한 향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다운 방식으로 자신의 향기를 담은 연구물을 만든 거죠. 예를 들어 곤충을 연구한 학자는 파브르 외에도 아주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브르의 곤충기는 전혀 지루하지가 않고 오히려 그 옛날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파브르의 반짝이는 눈이 마치 곤충들을 직접 바라보는 것처럼 그 특성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도록 썼어요. 특히 곤충이나 식물 관찰을 기록하며 정밀하게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 그림이 예사롭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파브르에게 특별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철학자처럼 사색하고 예술가처럼 관찰하며 시인처럼 느끼고 표현하는 위대한 과학자 파브르, 이러한 찬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경험합니다. 좋은 일은 누구나 행복해하지만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 크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거기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브르에게도 사랑하는 아들 쥐일이 병으로 죽었을 때 정말 너무나 슬펐지만 오히려 문제를 발판 삼아 파브르의 책을 기다리던 아들을 떠올리며 10권의 곤충기를 완성했대요. 식물을 관찰하며 식물기도 썼고요. 파브르는 자연이 사람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대요.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면 더 현명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죠. 이처럼 파브르는 연구를 일로 한 게 아니라 삶 그 자체로 생각했어요. 파브르가 곤충이나 식물을 관찰하며 지혜를 얻고 그것을 글로 적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듯이 나는 무엇을 하며 지혜를 얻고 그 통찰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두근거리지 않나요? 저도 여러분이 알아낼 작은 세상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 주는 파브르가 곤충의 세상에 파고들었듯이 우리도 파고들 관찰의 대상을 찾아보기로 해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